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합의된 규칙이 지켜져야 유지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을 어기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형사처벌은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 범죄의 수사권, 기소권, 기소독점권, 과불기소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 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 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 은폐, 고문과 증거 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 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약,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입니다.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 행동, 교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입니다. 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이런 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영불입니다.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제1로 특별생활치료센터 시화병원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준 인근 상인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따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28일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상황실에서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들은 후 인접한 옥구상가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화병원은 본관과 상가 복합 건물인 신관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시화병원의 특별생활치료센터 활용이 추진되자 이를 우려하는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경기도는 상인회 협의를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드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종의 전쟁 상황으로 저로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상인회에서도 당연히 안 하고 싶으실 텐데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명석 곡구상가 상인회장은 반대도 있었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고 코로나 환자분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시화병원이 이전에 성과가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별생활치료센터까지 들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외 교민을 수용한 이천시에도 특별조정교 부금 사업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이 상가도 특별한 희생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사업이 뭔지 기획해보시면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즉시 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상인 회장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사는 감염자분들이 동네에 다닐 일도 없고 접촉할 일도 없고 차로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모르는 감염자가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상인들과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80병상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 개념으로 경증 환자 가운데 산소 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다.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소방, 군경, 용역 등 총 130여 명이 근무한다. 이동형 음압기를 건물 창문마다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한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배달특급이 출시 20여일 만에 총 거래 2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총 가입 회원 10만 명을 넘기며 올해 1차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12월 27일 기준 총 가입 회원이 1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1억 7천여만 원,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약 1억 9천만 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매출은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가장 높은 일 매출 기록으로 주말인 26일과 27일을 포함해 출시일부터 현재까지 총 누적 거래액은 약 25억 원을 기록했다. 12월 27일 기준 경기도 주식회사 관계자는 매출 급등을 이유를 이벤트 첫날인 24일부터 소비자를 위해 9일간 진행하는 릴레이 할인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며 릴레이 할인 이벤트는 오는 새해 1월 1일까지 이어지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히 배달특급은 다른 민간 배달앱에 비해 배달 수요가 많이 몰리는 크리스마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일부 민간 배달앱 서버가 다운되면서 배달 주문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불편을 겪었지만 배달특급은 안정적인 서버 운영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점주의 주문 처리와 소비자의 배달 주문이 모두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보다는 배달특급을 통해 안전한 연휴를 보내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번 매출 급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를 위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배달특급은 그간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로 고통받던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 희망글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네 번째 경기 희망글판 메시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를 28일 공개했다. 경기 희망글판은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외벽에 설치한 가로 7m, 세로 3m 크기의 대형 글판이다. 새롭게 단장한 경기 희망글판 속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눈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빛이 담겨 있다. 네 번째로 만들어진 이번 경기 희망글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연말,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위기 속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는 의미로 기획, 제작됐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은 눈사람을 안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희망글판은 도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서 이번 작품은 오는 2월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 6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9월 경기도 활짝 웃지요 등 3번의 희망 메시지를 선정, 게시한 바 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일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 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 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기혁씨는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기혁씨의 지난 15년간 출국 횟수를 보면 기혁씨 43회, 기혁씨 아내 33회, 기혁씨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니은 씨는 2018년 디귿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함 유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 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 3천 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니은 씨와 니은 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리을 씨는 증여 명의로 든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 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 송금 내역, 국외 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 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